우리 영화계의 큰 별 배우 안성기 씨가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생전에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후배들은 가장 찬란했던 순간에 안성기 씨를 마주하며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여기 누군가가 선배님께 어떠셨나요? 하고 묻는다면 그냥 괜찮았어 하고 정갈한 음성과 미소로 답하실 선배님이 그려집니다. 선배님과 어떠셨나요? 부디 평안히 영일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또 한없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배님께서는 저에게 살아있는 성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고 안성기 씨의 마지막 길입니다. 연결식이 조금 전에 열린 건데요. 후배 정우성 씨가 오늘도 앞장섰는데 안성기 씨를 향해 이렇게 어떠셨나요? 라고 묻는 그 마지막 질문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두 가지 의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간 그 천국은 어떠냐고 묻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먼저 가신 다음에 후배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게 어떠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았어라고 답을 할 것 같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동안 안성기라는 배우가 후배들에게 많은 귀감이 돼줬기 때문입니다. 정우성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인을 항상 배려했고 반면 스스로에게는 엄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는 철인이자 성인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남에게 가르치고 싶은 걸 과연 나는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성기 씨는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지만 이걸 결코 후배들한테 강요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실천하는 모습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저 영상을 보면은요, 문구행렬 설경구 씨와 조우진 씨 그리고 많은 배우들이 함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날 영정사진과 금관문화원장은 각각 이정재 씨와 주지훈 씨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동성당에서 마지막 연결식이 진행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카톨릭 사제이기도 하지만 명동성당은 안성기 씨가 지난 1985년 결혼식을 올린 장소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 빈소를 지켰던 상주 큰아들 다빈 씨의 결혼식, 즉 아들 장가보낸 곳이기도 했던 거죠. 바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지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고요. 이날만큼은 평소에 이제 미사를 볼 때는 천주교 음악이 흘러나오지만 고인의 대표적이었던 인정사적 볼 것 없다의 주제곡이었던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배우 안성기 씨의 생전 모습 앞에서 참 많은 분들이 오늘 눈물을 삼켰습니다. 특히 마지막 길을 내내 지켰던 후배 정우성 씨는 이때의 추억을 특별하게 회고했습니다. 제가 선배님께 처음 인사를 드릴 때 선배님께서 저에게 건네주신 인사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성아,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후배를 대하시듯 이렇게 친근하고 온화한 음성과 미소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저에게 철인이셨습니다. 지치지 않는 정신으로 확고한 가치관을 온화한 모습으로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시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하는 철인. 철인 같았다 이런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외유내강이다 이런 말도 떠오르는데 실제 두 사람이 촬영을 같이 했을 때도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다고 해요. 네, 두 사람이 함께했던 작품은 지난 2001년작인 무사였습니다. 이게 해외 로케이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촬영이었는데 그곳에서 안성기 씨가 정우성 씨를 비롯해 모두의 이름을 굉장히 따뜻하게 불러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을 얻고 촬영에 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가 현장 이 빈소를 다녀왔는데 실제로 정우성 씨는 닷새 내내 빈소를 지켰고요. 그래요? 누군가는 이제 상주 역할을 사실상 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왼쪽 가슴에 보면은 정확히 상주라고 딱 지금 걸려 있죠. 네. 즉 상주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만났다는 영화 원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상주의 역할을 넘어서 안성기라는 배우가 평생 보여준 태도의 계승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안성기 씨는 항상 이 타인의 어떠한 행사에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곳에 가는 게 그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모습을 정우성 씨가 계승하는 모습처럼 보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우성 씨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특히 약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안성기 씨가 이 견지했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닷새 내내 또 자리를 지켰다는 소식까지. 안성기 씨 하면은 참 많은 분들이요. 아마 멋진 신사 또 부드러운 미소, 온화한 성품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데에는 그만큼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촬영하는 그 순간, 그 현장에 집중하는 것. 다른 건 좀 못해도 되는데 촬영하는 그 준비와 어떤 노력 이런 거는 잘 안 되면 안 된다. 기왕에 영화를 이제 평생 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상 진짜 존경까지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매사에 신중하게. 후배들에게는 정말 배우로도 또 사람으로도 닮고 싶은 분이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후배들도 참 많았어요. 네, 오늘 명동성당 연결식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600여 명 정도가 참석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현빈 씨의 모습도 배우고 정부 관계자들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배우이자 국민들이 자랑할 만한 대중문화 예술계의 거목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지금 뭐 정우성 씨, 이재성 씨 지금 이 시간만 보셨었고요. 설경구 씨, 조우진 씨 그리고 박성원 씨 등이 많이 찾았고요. 네. 김학민 감독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김학민 감독의 연출작이 한산 용의 출연인데 보통 이 작품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순신을 맡았던 배우를 떠올리게 마련입니다만은 사실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노장을 연기했던 또 우리 이 배우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기 씨를 그리워하면서도 존경했던 많은 후보들이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정준호 씨가 유족들을 끝까지 챙겼고요. 예. 또 오지호, 한예리 씨 등이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명동성당에서 열린 연결식에서는 아버지를 꼭 빼닮은 장남이 직접 아버지가 남겼던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빈아, 네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아빠를 꼭 빼어 닮은 아빠 주먹보다도 작은 아빠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글썽거렸지.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세상에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 착한 사람이다. 자, 안성기 씨가 오래전 아들에게 남긴 편지지만 아들은요, 마치 이게 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말 같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그 서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신성한 곳으로 생각해서 아버지가 안 계신 그 방에 들어가서 버리지 않고 모아두셨던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저에게 써주신 편지긴 하지만 저희 모두에게 남기고 가신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자, 이렇게 안성기 씨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세상에 필요한 건 착한 사람이다. 이종호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 지금 편지가 아까 안다비 씨도 말을 했지만 이번에 쓴 편지가 아니라 1993년 안다비 씨가 5살 때, 그러니까 5살의 아들에게 준 편지였습니다. 안성기 씨가 쓴 편지 이번에 발견을 해서 이렇게 지금 낭독을 했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던 많은 배우들은 진짜 공감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에서 목도한 그 안성기 씨의 삶은 그 자체가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태도 자체가 착한 사람이었다. 이를테면 실미도 영화에서 그 엄동설안에 병사들이 병사 역을 맡은 배우들이 전부 다 그 찬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씬이 전혀 안성기 씨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그 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고쳐서 그 씬을 아예 고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들어갔던 장면이랄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배우들이 느꼈던 삶. 그래서 지금 안다미 씨도 얘기했죠.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다. 바로 아버지의 삶 자체가 선한 영향력이었고 지금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 아닐까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자, 연결식에서 저렇게 편지를 낭독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안성기 씨 말처럼 유독 아버지를 또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화면 보신 분들 젊은 시절 안성기 씨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따뜻한 말투도 역시 아버지를 닮았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다빈 씨가 최근에 SNS에 따뜻한 위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조문행렬의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 또 안다빈 씨와 안성기 씨가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특별한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다빈 씨가 지난 4일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의 사진집 표지를 SNS에 올리며 슬프고 또 아버지를 조금 더 편해지셨으면 예. 좋겠다 이런 마음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당시 그 영화의 주연이 바로 안성기 씨였고요. 안다빈 씨는 아역으로 출연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안성기 씨가 처음에 아들 한번 출연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걱정을 좀 했었지만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아버지와의 특별한 추억을 담아서 이런 사진을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다빈 씨는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시각예술가인데요. 지난 2일 한국에 귀국해서 투병 중이던 아버지 곁을 네. 지켰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도 참 따뜻하고 인자한 성품이 느껴지는데 후배들이 마지막 떠나는 길까지 그 성품을 잊지 않고 전하고 있어요. 안지중 기자. 네, 맞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안성기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주변을 먼저 살폈기 때문이죠. 본인이 투병 생활하는 도중에도 안성기 씨가 외부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놓고 보면은 본인의 절친했던 배창호 감독의 회고전, 또 정지영 감독의 회고전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활동은 이 몸 때문에 할 수 없더라도 타인의 기쁜 장소에는 반드시 가서 그 자리를 빛내주는 게 안성기 씨의 평소 성품이었고요.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인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기자들이 이제 어떤 취재를 할 때 전화를 피하는 법이 없고요. 요즘 세상 같은 경우는요. 워낙 이제 전화의 홍수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락도 받은 후에 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안성기 씨는 달랐습니다. 전화가 가 있을 땐 반드시 회신을 줬다는 거죠.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자들이. 예.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 것인데 내가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들에게도 착한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한테 어떠한 가르침을 주지만 본인이 그걸 실천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성기 씨는 그걸 실천해 왔고 아들뿐만 아니라 동료 후배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더욱더 존경을 받고 있고요. 라디오스타를 함께했던 이준익 감독에게 제가 추모사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안성기 씨는 카메라 앞에선 대단했지만 카메라 뒤에서는 훌륭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카메라가 딱 꺼지는 그 순간부터 주변 막내 스텝까지 모두 챙기고 식사를 했는지 하나하나 보여주는, 챙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기억하면서 안성기 씨를 정말로 숙연한 마음으로 보내고 싶다는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또 연예계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안 기자 입장에서도 네. 이 소식에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전 개인적으로 이제 같은 안 씨라고 조금 더 챙겨주신 게 있었습니다. 뭐 특별히 뭐 더 해준 건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거든요. 상대방을 기억해주고 당신은 나와 이런 공통점이 있고 난 당신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안성기 씨의 빈소는 요즘 5일장이 많지 않은데 네. 정말 5일 내내 많은 조문객들로 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건 배우들 외에 그 가요 무대를 오랫동안 진행했던 김동건 아나운서가 밤 늦게 조문을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그랬군요. 네, 아내와 손을 잡고는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안성기 씨와 크고 작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빈소 한켠에 굉장히 제가 기억에 남는 이 조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뭐 배우의 이름이나 네. 영화 단체들이었는데 한쪽에 한 시민이 갖다 놓은 거였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었지만 고인의 작품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라는 작은 조화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 적지 않은 이들이 안성기 씨의 이 작품을 보면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고 또 추모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군요. 자, 이렇게 두 아들에게는 다정한 아버지였고 또 세상에 꼭 필요한 착한 사람이었으며 한국 영화의 얼굴이었던 고 안성기 씨. 자, 그가 6년 전에 대중들에게 전했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어릴 때는 그 잠이 참 많은 아이였는데 그 당시에는 밤샘 촬영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졸려가지고 어디서 자야 들키지 않을까 또 선택한 곳이 여배우의 커다란 의상 가방이었습니다.
덕분에 잠은 잘 잤지만 촬영이 펑크난 적도 있고요.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영화, 그리고 영화인이 대중의 사랑과 또 존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화는 세계 속의 한국 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영화에 대한 제 소망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 속에 62년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을 함께 해준 감독, 배우, 스태프 등 영화인들,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